knock and the door will open.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날 이종실의 토지개발 특수경매 추천 물건을 오늘 6월 14일 날 오늘 강의하게끔 됐습니다. 예전하고 달리 제가 이 특수경매 강의하는 추천하는 것이 반값 토지, 지분경매, 반값 공장, 반값 아파트 이렇게 있어서 예전에 이렇게 섞어가지고 같이 한 20개를 추천을 했었는데 이번서부터는 이렇게 4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걸 합쳐서 날짜별로 쭉 해서 약 20일간을 추천을 했었는데 지금은 종류별로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조금 날짜를 잘 보시고 설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입찰에 들어가시면 될 겁니다. 자, 제일 먼저 반값 토지에 대해서 첫 번째 물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2023 타경 10442 천안지원 거거든요. 제가 이걸 보고 제가 웃었어요. 여기에 보면 감정평가가 1억 1,700이 됐는데 이게 건물은 매각제이다 보니까 가격이 8,200에 시작해서 지금 5,70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정가격의 49%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 이 집이거든요. 이런 집인데 건축물 관리장이 2개가 있는데 집은 하나밖에 없는데 건축물 관리장이 2개가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토지가 넓었다가 분할이 됐었는데 건축물 관리장을 옮기지 않았으면 번지수를 변경하지 않았으면 같은 번지 안에 건물이 2개가 있는 겁니다. 그랬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핵심은 여기가 보면 계획관리지역이죠. 이것도 현황도로 가지고 조금 아까처럼 이거 마을 안길입니다. 조금 아까 있는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마을 안길인데 이렇게 집이 있죠. 왜 가격이 떨어졌냐? 재산 상속을 했죠. 제가 여기 다 없애버리고 이만큼만 나온 데를 놨는데 여러분이 들어가서 보시면 몇 명이라고 그랬죠? 58명이 재산 상속을 했어요. 58명이. 그러니까 58명이 재산 상속을 해갖고 이건 할 수 없게 다 팔아서 돈을 나눌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경매가 나온 거예요. 이해가 가셨죠? 우리는 58분의 뭐 몇이다 이런 머리가 아파요. 송달을 다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거는 어떤 사람이 송달을 다 해고 58명한테 송달 다 하는데 내가 뭐 한 3, 4년 걸렸을 거예요. 이거 다 해가지고 송달이 다 된 걸 확인이 되다 보니까 판사님이 다 팔아서 나눠라 했기 때문에 우리 낙찰자 입장에서는 58명이 됐지 100명이 됐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잔금 내고 내 걸로 넘어오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건물은 매각 제외 있었죠. 건물 매각 제외니까 건물 주인에게 우리 가서 철거하고 나가고 지려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거슬러 따져 올라가다 보면은 이런 경우에는 보면 대부분 법정상권이 없습니다. 남의 땅에다가 집을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상속이 많이 됐다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땅 자체가 넓어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넣는데 만약의 경우에 거슬러 올라가다 봤더니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같으더라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땅값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이 집에서 사시는 분이 이 땅값에 지료를 내면서 이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분은 없기 때문에 법정상권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따져보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입찰 들어가는데 법정상권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없기 때문에 들어간다고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무시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5번째 물건을 보겠습니다. 여기 나가 보고 이게 웃었습니다. 여기 보면 5번째 물건이 뭐냐면 경기도 화성시 동호리 38-9죠. 임야로 1195평이죠. 여기가 한 10여 년 전에 우리 수강생이 여기 입구에 땅을 낙찰을 받았거든요.
낙찰 받았는데 앞에가 도로가 없어가지고 내가 이거 틀림없이 도로로 만들어질 거니까 기다려서 한 2년 기다렸다가 그 뒤에 공장을 짓는 바람에 도로로 만들어져 가지고 한 5배 이상 높게 팔았던 땅이거든요. 한 2년 기다렸다가. 근데 그 건물 지나서 그 앞에 창고를 지었는데 그 앞에 땅이 또 나왔는데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은 이 토지 위에 고압선이 지나가요. 고압선이 지나가고 고압선이 지나가는 한전에서 지상권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한전에서 고압선 지나가는 것과 고압선 지나가는 그 설정을 우리가 안고 사야 되는데 설정을 보게끔 되면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여기 임차권자 이렇게 돼 있죠. 이 한전인데 92만 4천 원을 옛날에 제가 보기에는 줬던 겁니다. 이거 한전에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여기 보면 한전에서 있음이죠. 이거 언제 했죠? 99년 7월 23일. 그러면 지금서부터 한 15년 전에 철탑을 만들고 고압선이 지나가면서 여기에 있는 사람한테 24만 원을 줬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낙찰을 받은 사람으로서 한전에다가 이 철탑이 지나가고 하더라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먼저 진천에 있는 우리가 집을 하나 낙찰을 받아가지고 그 앞산에 있는 것이 그 고압선이 지나가고 우리 낙찰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기 전에는 먼저 고압선이 지나가고 집이 지어졌고 난 다음에 고압선을 만들었을 때는 가서 봤더니 전기요금을 할인을 해주더구만. 그러니까 그 당시 그 개인주택에 그 전기요금이 12,000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거밖에 안 나오나 봤더니 여기는 저 앞에 고압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할인해 줍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고압선 만들면서 설정을 해놓고 돈을 그 사람이 줬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 택지가 이렇게 3개로 갈라져 있죠.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저고 여기 뭐라고 그랬죠? 송전선로 이렇게 돼 있죠.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택지로 개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송전선로가 지나가 있는 것이 우리 땅 위에만 지나가 있어요? 이 근처에 다 지나가 있어요? 보면 다 있는 게 이게 다 뭐죠? 창고죠. 창고고 공장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창고 공장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게 하얀 선 이렇게 같은 거 보이죠? 여기 보면 여기 뭐야? 고압선이 지나가는데 공장이나 창고를 짓는 데는 개인주택이 아니라 공장이나 창고를 짓는 데는 고압선이 지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이 거래가 되고 창고는 그대로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실은 보면 여기에 있던 이 건물을 우리가 여기 앞에 밑에 있는 땅 여기 보면 우리 수강생이 그 전에 낙찰받았던 땅이 요 땅이거든요. 요 땅이에요. 요 땅인데 요 앞에 있는 도로가 지목이 전으로 돼 있어 포장은 돼 있었는데 그래서 땅 주인의 사용수납을 받아와야 된다고 하길래 그래서 가격이 그때 한 34%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우리 수강생한테 얘기를 했죠. 틀림없이 저거 나중에 아마 도로로 그냥 올라갈 테니까 사놓고서 한 2, 3년 기다릴 생각을 해라 그랬더니 어차피 팔려면 2, 3년 기다리는 건데 그까짓 거 못하겠습니다 해요. 그때 6,000원만 주고 샀어요. 한 200평 다 되는 거를 엄청나게 싸게 샀죠. 한 2년 기다렸는데 제가 2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가서 담당자가 바뀌었나 어떻게 했나 가서 봤더니 그분이 들어서 내가 여기에 있는 땅을 가지고 이거 건축허가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러더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땅 주인의 사용수납 받아오라고. 알았어요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때 그래. 그 담당자 잠깐요. 여기에 공장 신설을 하려고 허가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도로를 올린달라고 사용수납을 받아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조금 있으면은 도로 대장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사용수납 안 받아도 되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애들이 진짜로 도로 대장 올라가면서 이걸 뭐야? 그대로 이게 농지로 돼가지고 그때
샀던 건데 6천 원만 주고 샀던 건데 나중에 그거 만들면서 한 2억을만 주고 팔은 거예요. 이게 근데 그랬던 것인데 거기를 지나서 여기가 지금 경매가 또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즉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도로도 이 공장 도로를 이미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도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충분히 이해가시죠? 네. 지르지 마십시오.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르지 마시고 낙찰을 받으시고 혹시 낙찰 못 받으시면 그러면 내가 15일 후에 또 물건을 골라갖고 오는데 물건이 없느냐? 고를지 모르는 거야? 물건이 없는 거야? 열심히 고르면 이번 주에 한 것보다 더 좋은 물건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서 막 질러서 받으려고 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예요. 제가 어느 정도 가격에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 받아도 좋고 못 받으면 다음번에 또 들어간다. 항상 무슨 마음을 가지라 그랬죠? 버스를 놓치니까 리무진이 오더라. 낙찰 못 받아도 떨어지면서 나오면서도 웃으면서 더 좋은 거를 고르려고 오늘 떨어졌구나. 이런 마음으로 입찰을 해야지 돈을 벌지. 여기에 승부기질로 해서 내가 이겨야지 하는 순간 이기는 했을 수가 있는데 돈은 못 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을 실전 사례를 제가 현재 강의를 하고 있고 토지 개발 강의를 하고 있고 매주 화요일 날 현재 토지 개발 강의를 맹제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다 이걸 가지고 강의하고 있는데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경매다 해서 이 특수경매 해결하는 것은 3시부터 5시 매주 화요일 날 3시부터 5시까지 한데 이 전부 다 여러분보다 먼저 입학을 해서 낙찰을 받으셨던 분들이 해결했던 실전 사례입니다. 제가 아까도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내가 추천했기 때문에 입찰에 들어가지 마시고 본인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낙찰을 받았을 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내가 낙찰을 받아서 무슨 문제를 해결해서 어떻게 팔겠다는 것을 본인이 이해를 하시고 입찰에 들어가야지 이종실이가 추천했으니까 무조건 돈이 되나 보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를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저하고 한 1, 2년을 하신 분들은 혹시 제가 실수를 해서 추천을 하면은 저한테 문자가 옵니다. 교수님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체크하셨습니까? 문자가 오니까 때문에 여러분들은 혹시 제가 추천했을 때에 실수를 하더라도 이거 혹시 이종실이가 실수하는 게 아닌가 하고 찝어낼 수 있는 실력을 기르게끔 해야지 이종실의 말을 믿고 입찰에 들어가는 생각 꿈에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한 실전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 실전 사례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게끔 되면은 특수경매 지금 예전에는 특수경매 그러면 건물 매각 제외 지분경매 5대1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단독공찰이었다가 그다음에 조금 유행이 돼서 5대1 6대1 됐었는데 다시 지금 2대1 3대1 정도로 떨어지는데 무조건 돈이 되는 줄 알고 입찰에 들어갔다가 해결을 잘 못하는 바람에 손해본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다시 특수경매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해요. 제가 이 특수경매를 가지고 추천하니까 많은 사람들도 지분 들어가면 무조건 된다. 건물 매각처럼 무조건 들어가면 된다. 경쟁이 엄청나게 셌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지금 수그러들었는데 특수경매는 낙찰 받는 것이 50%고 해결이 50%예요. 특수경매는 입찰 들어가기 전에 무슨 문제가 있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이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입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보면 우리 특수경매에 대해서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입찰에 들어갈 때는 2, 300만 원, 5, 600만 원을 높겠어요. 그리고 해결을 할 때는 법무사 비용이 아까워서 나홀로 소송을 합니다. 그래갖고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이게 문제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반대로 입찰에 들어갈 때는 아끼고 해결할 때는 돈을 조금 쓰자, 이런 얘기입니다. 생각 자체를 아껴야 될 때와 돈을 써야 될 걸 구별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끼는 것은 입찰에 들어갈 때 아끼는 거예요. 해결할 때는 돈을 쓰는 겁니다. 6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천안지연의 과수원입니다. 6,100평이죠. 제가 조금 아까 우리 그 제주도의 2,200평도 엄청나게 크다 그랬죠. 근데 이게 몇 평이? 6,000평인데 얼마였었죠? 15억이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7억까지 떨어졌는데, 이거 제가 보면 낙찰 받아서 연금 신청하면 60세 되신 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3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자신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농지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를 저렇게 투자하고 많이 이제 추천도 했고 유튜브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많이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농지연금 주는 걸 또 좀 강화를 시켰더라고요. 한 단어가 딱 늘었어요. 뭐가 늘었나 한번 볼까요? 여러분 교재에는 없어요. 이게 없어졌네. 아, 여기 있죠. 여기 보면 뭐 연재임금 제외 농지인데 뭐가 하나 넣으면 농작업을 위한 농기의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 즉 다시 말하면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라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있어야지 연금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농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완전한 맹지는 연금에서 지금 제외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늘은 겁니다.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지금 보면 연금으로 가도 되고 창고로 가도 되고 야적장으로 가도 되는데, 여기가 어디죠? 아산이죠. 아산은 화성하고 가까운 곳이 천안 아산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공장도 많고 있기 때문에 창고도 충분히 가능한데, 제가 생각에는 창고까지 6,000평을 가지고 창고를 만든다면 돈도 많이 들어가요. 그냥 연금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분위기가 바뀌면은 창고로도 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입찰에 들어가시자, 이런 얘기입니다. 땅이 이렇게 넓습니다. 여러분 현황도로가 이렇게 있죠. 농업회사법인 땅입니다. 여기에 보면 건축 허가를 내놨죠. 뭘로 내놨죠? 버섯재배사 21동이죠. 가설 건축물도 하는 거 허가 냈는데, 이 허가가 만약에 착공 신고를 했다 그러면은 허가가 취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서 현황을 봤을 때 공사를 한 거는 한 학도 없이 착공 신고를 했다 그러면 허가는 취소를 해줍니다. 그런 거 우리 낙찰자 이름으로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중에 바닥 공구작도 쳐놨다 그래서 허가를 취소시켜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지료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용도 지역이 무슨 지역이죠? 계획관리 지역이고 생산관리 지역이죠. 근데 여기 보면 여기에 색깔이 옅은 파란색은 생산관리 지역이니까 대부분이 이 땅은 생산관리 지역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공사를 했던, 토목공사 했던 흔적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 거기 때문에 바닥공구리가 쳐졌는지 안 쳐졌는지 몰라요. 만약에 바닥공구리가 쳐져 있다 그러면 인허가를 낸 것이 착공계를 냈으면 우리가 그 허가를 취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허가를 상대로 해서 소장을 내야 되고, 만약에 현황이 토목공사만 했고
다른 것에 한 것이 없다 그러면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준공을 내지 않았다면 그 허가는 자동으로 취소가 되고 건축 허가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허가는 자동으로 취소되기 때문에 낙찰자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현황도로가 있고 요 앞에 있는 요 땅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요 땅인데 지적도상 도로가 있죠. 지적도상 도로 있잖아요. 그런 거. 도로가 있고 여기 보면 국유지로 돼 있잖아요. 이만큼이. 그럼 현황도로가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아까 농지연금을 받으려면 경운기가 들어가야 되죠. 경운기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연금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연금에는 문제가 없는데 아까 뭘로 지었죠? 버섯재배사죠. 버섯재배사를 지었을 때는 준공이 나도 지목이 대지로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 건물을 진다고 할 때는 이 현황도로 갖고 안 해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마을 안길. 이것도 마을 안길인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요 현황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집이 져져 있죠. 요 집이 건축허가 안 돼서 여기는 뭐야? 도로로 만들었는데 이 도로는 아닙니다. 근데 이 도로하고 연결시켜졌죠. 그러니까 이 현황도로나 이 현황도로랑 같이 연결된 거기 때문에 여기를 도로로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얘기는 이 현황도로하고 연결시켜서 여기도 인허가를 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마을이 있고 이렇게 경사가 있고 저 멀리에 보면 이렇게 저기 뭐죠? 철탑도 지나가죠.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땅을 평평하게 요 땅인데 여기 뭐야 보강토를 싸서 평평하게 만들어서 토목공사는 좀 했더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보면 그러니까 땅 자체는 상당히 좋아졌고 이쪽에 맨 위쪽에서는 이 도로에 현황도로에 이게 가까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면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있는 현황도로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약간 좀 그 산이 이렇게 높았던 것을 경사졌던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토목공사는 만들어야지 않았나. 거기까지만 하고 허가는 버섯재배사를 받아가지고 허가만 받아놨다가 경매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땅 가격도 가격이 떨어졌고 우리가 보통 보면 이런 거 토목공사 하는데 평당 한 5만원에서 12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도 우리가 안고 우리가 사는 거죠. 보면 그런 것도 저는 이 땅도 상당히 좋은 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투자를 권유하는 땅 중에 하나입니다. 천안하고 아산 이렇게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여기 위치도 어딘지 아시겠죠? 당진하고 천안 중간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